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밤하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화성이나 금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최근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의 밤하늘에서 빛나는 지구의 모습을 찍어 화제가 됐는데요.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의 밤하늘에서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에서 화성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직접 본 적은 별로 없군요. 네.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의 밝기가 거리에 따라 좀 바뀌는데요. 한 1등성로부터 한 마이너스 한 3등성까지 굉장히 그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화성, 멋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화성에서 보면 지구를 보면 네. 일단 지구가 화성보다 지름이 2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면적은 거의 4배쯤 크겠죠. 네. 거기다가 지구에는 화성에 없는 물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햇빛을 또 많이 반사시켜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에서 보는 화성보다는 훨씬 밝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작은 점으로 보이죠. 네. 지난 1월 31일 날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멀리 보이는 지구와 달을 촬영해서 보낸 거거든요. 네. 물론 지구에서 보는 화성보다는 밝게 보이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지구를 볼 때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70억 명 가까운 사람이 사는 이 지구와 같은 세계가 화성까지만 가더라도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허탈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하지만 이 화성에서 보는 지구, 앞으로 한 수십 년 후에는 화성에 사람이 살게 되겠고 거기에서 또 이 밤하늘에서 이 지구를 관측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네. 지구에서 보는 화성보다는 화성에서 보는 지구가 최소한 한 10배 이상 좀 밝게 보일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큐리오시티 이제 10주년 됐는데 네. 이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는 것 같으니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했는데 네네. 역시 밝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외성 표면의 기상도가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갈색외성은 태양으로부터 고작 6광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최근에 발견된 한 쌍의 갈색외성 중 하나입니다. 갈색외성은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행성과 희미하고 차가운 별 사이의 천체로 분류되고 있는 천체입니다. 관계자들은 갈색외성의 기상도가 외계 행성계의 대기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태양계 바깥에 있는 천체의 기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남천문대 ESO의 초대형 망원경 VLT를 이용해서 작성된 갈색 외성의 기상도가 네이처지에 게재됐습니다. 교수님, 이번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러니까 갈색 외성 좀 생소한 이름이죠. 네,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색 외성은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별들의 이 온도에 따라 색깔이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별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흰색, 노란색, 적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네. 그래서 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별을 적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별은 태어날 때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는 넘어야 돼요. 1000만 도가 넘어야지만이 수소끼리 모여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됩니다. 근데 이 갈색 외성은 그 경계선에 못 미친 별이에요. 네. 즉, 이 적색까지 가지 못한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정도로 질량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도가 좀 못 미치는 별이죠.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빛을 낼 수 없고 조금 어두운 적외선만 내는 그런 별이 되다만 네. 태어나지 못한 그런 경계선에 놓이는 것들을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장비가 안 좋을 때는 이런 희미한 빛이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죠. 네. 이번에 그 유럽 천문대에서 그 칠레에 건설한 그 VLT 현존하는 가장 큰 광학 망원경입니다. 8m짜리 그 반사 망원경을 몇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대한 망원경인데요. 네. 이 VLT에서 이 갈색 외성들을 발견했고 그 갈색 외성의 대기의 상태를 지도로서 나온 기상도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가시광선이 나오지 않는 그 갈색 외성을 찾아낸 것도 대단하고 그 갈색 외성이 많이 발견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 갈색 외성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 갈색 외성의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상도를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먼 훗날 인간들이 이제 다른 별들에 가서 살게 되면 요즘 웨더에서 날씨 일기예보 하잖아요. 요즘은 네. 이제 전 세계 일기예보 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주 일기예보. 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지금 이 행성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네. 구름 사진 보여주면서 네. 그럴 때가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빨리 그런 때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래서 갈색 외성은 별이 되지 못한 네. 그런 경계선에 놓인 그런 그 행성보다는 크고 네. 별보다는 작은 그 경계선에 놓인 그런 천체고요. 그 갈색 외성의 적외선들을 분석해가지고 네. 이거 VLT 현존하는 가장 큰 광학망원경인 VLT를 이용해서 그 기상도를 만들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먼 훗날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네. 꼭 한번 그 외계 행성들, 외계 별들의 일기예보를 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천만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 별이 되다 만 게 바로 갈색 외성이고 그렇죠. 이거의 그 대기 상태를 기상도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성단. 지금 보는 성단은 산계 성단 M67입니다. 이 성단 안에 빛나는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 그런데 이 별과 행성은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 같다고 해도 믿겠죠? 이 성단 안에서 3개의 행성이 발견되었다는데요. 그중 2개의 행성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과 비슷한 별을 공전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별이 태양의 첫 번째 쌍둥이 별이라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지속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라 해도 오겠죠? 우주 공간에서 빛나는 별빛이 보석처럼 아름답죠. 지금 보신 영상은 지구로부터 2,500광년 떨어져 있는 상계성단 M67입니다. 이곳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행성 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떤 행성들인가요? 네, 이게 상계성단 M67이라는 네. 것은 수백 개 정도의 별이 듬성듬성 네. 그 불규칙하게 모여 있는 것들을 상계성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상계성단에서는 행성들이 거의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관측을 통해서 여기에서 3개의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2개는 목성 크기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태양과 비슷한 별 둘레를 돌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성보다 좀 큰 행성인데 태양보다 좀 작은 그런 적색 외성 뒤를 돌고 있다. 이것이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관측 결과는 뭐냐면 이 상계성단 같은 그 작은 별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상계성단인데 그런 상계성단에서도 일반적인 별과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고 네. 그런 행성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우주에는 지구 말고도 많은 곳에 행성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3개의 행성들은 이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별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만큼 되어야지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너무 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뜨거운 건데요.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상계성단 속에서 발견되고 그 주위에서 이 상계성단을 도는 행성들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뉴스고 다만 지구처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중력을 가진 행성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측을 통해서 지구와 같은 적당한 온도와 중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행성들을 발견할 날도 멀지 않았을 거다. 그런 것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관측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별들이 모여있는 상계성단에 거기에 그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게 된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 현상은 지구에 반사된 햇빛이 달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답은 지구죠.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 달. 여러분은 어떤 달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달은 동그란 보름달도 되었다가 눈썹같이 얇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눈썹처럼 얇은 달이 되었을 때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달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보이는 걸 지구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우리 함께 지구조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지구조 현상, 초승달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구조라는 건 어떤 현상인 건가요? 네, 하늘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네. 가느다란 초승달이나 금음달을 보게 되면 그 옆으로 둥글게 희미하게 달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것은 지구의 빛이 달에 비쳐가지고 보이는 거거든요. 지구의 빛, 지구조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의 빛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에 반사된 빛이 되겠죠. 달이 금음에 가까울수록 달에서 보는 지구는 둥글 겁니다. 지구는 달에 비해서 지름이 4배가 크기 때문에 면적은 16배쯤 큽니다. 거기에 지구에는 구름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달보다 같은 면적이라도 네. 5배 이상 더 많이 태양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금음날 달에 가서 지구를 본다면 보름달 80개가 뜬 것 같은 환하고 큰 지구가 떠 있을 거예요. 와. 달이 가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에서 보는 지구가 밝고 둥글다는 얘기죠. 자, 보름달이 한 80개쯤 떠 있는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환해지겠죠. 네. 그 환한 지구의 빛이 달에 비쳐가지고 어두운 달 부분을 뿌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가늘면 가늘수록 달에서 보는 지구가 둥글고 밝기 때문에 달 주변이 뿌옇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구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수십 년 후가 되면 달에 기지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실버타운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지구를 보면서 와, 지구 아름답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구로 오면 중력이 6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실버타운 계신 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 훗날 달에 가서 사실 분들, 달에서 보는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밝게 빛나는 지구의 빛이 달에 비쳐서 뿌연 어두운 달 부분을 뿌옇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지구조, 달에 반사된 지구에 반사된 햇빛이 달에 다시 비쳐가지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조가 햇빛이 지구에 반사된 빛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좀 초승달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네. 이태원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3월 1일 오후 5시가 합삭입니다. 네. 3월 1일 오후 5시에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날이거든요. 이때가 음력 1일이 되겠죠. 음력 2월 1일입니다. 네. 이날부터 달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저녁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다란 초승달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구조 현상 가장 잘 볼 수 네. 있는 시기입니다. 저녁 하늘에서 이 오른쪽으로 볼록한 네. 이 초승달을 보시면서 그 초승달 주위에 뿌옇게 보이는 지구조를 확인해 보시기 네. 바라고요. 이때가 천문대 가서 별 보기 가장 좋은 때예요. 네. 달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바로 이 초승달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그림자 경계선 부분에 그 아름다운 크레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터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천문대 방문하셔가지고 지구조도 설명을 들으시고 망원경으로 크레이터의 그림자도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별과 함께 달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초승달의 그 지구조를 잘 볼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나고 다양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 City is a place where everything's going on. Nobody stops much, they just keep rolling on. But I wanna go to the countryside where everybody meets. We sit around a fire and talk about stuff like what life means.